안녕하세요. 동영상 편집 파워 디렉터 수업 진행한 김도희 강사입니다. 파워 디렉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워 디렉터에 있는 기본 메뉴를 통해서 이용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최대 기능 편집기라고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연꽃 사진 하나만 불러온 이유가요. 사진 같은 경우는 가로로 찍든 세로로 찍든 저희가 촬영한 상태 그대로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가로로 찍은 동영상은 괜찮은데 세로로 찍은 동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로 눕혀져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우선 편집창으로 먼저 추가를 할 거예요. 1번 트랙으로 해당 영상을 먼저 추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우선 이 도구라고 돼 있는 메뉴 중에서도 파워 도구라고 하는 거 이용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구에서도 파워 도구. 그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비디오 회전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비디오 회전 해당 기능에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럼 비디오 회전이라고 하는 메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영상을 회전을 해주면 되겠고요. 회전이 완료가 되면 해당 창을 잠시 편집창을 닫고, 그래야 저희가 이렇게 이제 편집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 동영상의 그 재생되는 위치 변경을 해보시거나, 또는 이제 가장자리 여기 크기 조절 좀 통해서 영상의 크기를 조금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세로 방향으로 찍은 거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저희가 전 화면을 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크기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전체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약간 그 윗부분이나 또는 아랫부분이 약간 잘리는 형식으로 해서 영상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전 화면이 다 보이게끔 하거나, 또는 이제 이 부분은 꼭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의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끔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해당 클립의 위치와 크기를 먼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전된 영상을 기준으로 플레이 단추를 눌러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천천히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또는 이 움직임보다도 좀 더 움직임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오늘 작업해 볼 내용 슬로우 모션과 패스트 모션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 영상에 전체적으로 다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지만, 슬로우 모션 적용되는 부분, 패스트 모션 적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흑백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영상에 구간별로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된 영상 잠시 미리 보기 창을 기준으로 재생되는 대상이 특정 영상 하나만 기준으로 할 거냐, 클립 또는 전체 영상을 기준으로 할 거냐, 동영상 했을 때 동영상을 기준으로 잠시 정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마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상이 제일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편집창 상단에 나와 있는 요 시간 표시 막대줄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요 시간 단위별로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편집하는 위치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확장만 해놓고 바로 이용해 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보기 비율을 확대를 해 놓으신 다음에 요 플레이 마커 위치 또는 이 미리 보기 창에 나와 있는 현재 재생되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삼각형 기호, 이것도 이제 플레이 마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플레이 마커 위치를 이용을 하셔서 천천히 어느 구간까지에 대해서 보이게 할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이 지점부터 또는 이 지점 이후로 편집을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하신다면 플레이 마커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플레이 마커를 기준으로 해당 영상, 영상 다시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영상 플레이 마커 전후로 분리할 겁니다. 선택한 클립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편집할 시점에 따라서 자막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오늘 작업할 것처럼 슬로우 모션이나 패스트 모션을 적용할 거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적용을 해주실 거면 이렇게 구간을 먼저 좀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 구간을 나눠놓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당 구간을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가위 모양의 단추 있어요.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여기 다듬기 작업창에서 다시 한 번만 이제 나왔네요. 다듬기라고 되어 있는 이 작업창을 기준으로 자, 우선 현재 선택되어 있는 클립 개체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다듬기 할 구간 좀 더 세밀하게 이 아래쪽에 나 있는 초 단위 기준으로 사용할 구간 저희가 이 부분 마크 인, 마크 아웃이라고 표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구분해주는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잠깐 선택해서 지웠다가 기존에 있던 세그먼트를 좀 지워 놓으셔야 이렇게 영상 분할해 주실 때 조금 더 손쉽게 분할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위치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또는 아래쪽에 미리 이렇게 구간 나누는 걸 기준으로 확인하시면서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마크 인 그리고 다음 장면 기준으로 마크 아웃 그리고 마크 아웃된 위치에서 다시 한번 마크 인 그리고 요 위쪽에 나와 있는 구간 조절해주는 구간 확인해주는 요 조절 막대를 통해서 영역 표시해주는 요 단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 영상 그 편집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 마크 아웃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다시 이어서 마크 인 영상 끊었던 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또 다음 영상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크 인 먼저 마크 아웃 했던 지점에 마크 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크 인 됐으면 이제 다시 또 영상 자르려고 하는 부분 자르려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마크 아웃 다시 한번 마크 인 그리고 영상에 이렇게 끝나는 부분 다시 한번 잘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마크아웃을 다시 한번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집할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구간 나누어 놓은 클립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 알아서 이렇게 영상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클립은 그냥 원본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클립, 세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영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한다거나 또는 느리게 한다거나 또는 빠르게 한다거나 영상 컬러를 흑백으로 바꿔볼 겁니다. 그리고 잡음 처리가 기존에 있던 클립은 그대로 놔두고 특정 클립 하나만 잡음이 제대로 정리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는 기준인 거니까 그냥 놔둘게요. 첫 번째 건 기준으로 그냥 놔두고 두 번째 클립에다 클릭해서 잠시 플레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확인하고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재생했다가 잠깐 멈춰 보고 자, 이 두 번째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자, 두 번째 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도구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서 도구 앞서 영상 방향 바꿀 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바꿀 때 이용했던 게 저희가 파워 도구라고 하는 메뉴였습니다. 파워 도구 다시 한번 들어갈 거고요. 자, 이 파워 도구에 있는 이 메뉴 중에 보시면 좀 전에 사용했던 회전 기능과 함께 회전 위쪽에 보시면 비디오 속도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어요. 비디오 속도 옆에 있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 구간에 요 장면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속도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속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여야지 되는데
혹시 보이지 않으면 여기 비디오 속도라고 하는 메뉴에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도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하셔서 동영상 재생 속도 느리게 편집해 주시는 거고, 해당 클립 또는 동영상이 되는 거죠. 편집할 클립 동영상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편집창에 추가된 걸 기준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파워 도구 중에서도 비디오 속도라고 하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비디오 속도.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원본 길이가 10초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속도 증폭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있습니다. 속도 증폭기. 이 속도 증폭기의 값을 지금 기본 값이 1로 되어 있는데요. 1 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위, 아래 목록 단추를 이제 클릭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 속도 값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속도 값이 달라지는데 이때 원본 비디오 길이와 새 비디오 길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오각형 모양의 속도 조절해주는 슬라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아래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 슬라이더의 방향을 이동을 해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원본 비디오와 함께 그 아래에 나와 있는 새 비디오 길이가 속도 증폭기 값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으로 바뀌게 되면 새 비디오 길이가 길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플레이 단추를 눌렀을 때 보게 되면 움직여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멈췄다가 초기화 원래 상태대로 잠깐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플레이 단추 눌러서 현재 움직여지는 속도와 잠깐 멈췄다가 이번에는 속도 증폭기 값을 이 오른쪽에 나 있는 숫자 단위가 0.5 정도 되게끔 많이 좀 이동을 하는 거죠. 속도 증폭기 값이 0.5 정도 되게끔. 자, 그러면 비디오 길이가 2배로 길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5배 속도로 움직이세요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 재생 단추 눌러서 보게 되면 뭔가 움직임 속도를 더 천천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움직임 속도를 느리게 바꿔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꿔보시고 요 속도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 상태로 확인 단추를 눌러서 편집을 완료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슬로우 모션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파워 도구라고 하는 거 통해서 편집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움직임 속도를 느리게 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도 같은 방법을 해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동영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편집해 보는 거. 자, 그게 이제 패스트 모션이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빠르게 편집. 이거 역시 비디오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데 1.0보다 작은 수로 설정. 자, 그리고 요 비디오 속도 여기는 1.0보다 큰 수로
설정.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클립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원본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여기 세 번째 거 클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 여기 도구 메뉴 중에 파워 도구. 여기 도구를 추가로 같이 적어드려야겠네요. 도구에서 파워 도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디오 속도 앞에 선택란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비디오 속도라고 되어 있는 메뉴 편집 메뉴가 보이게 되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혹시 보이지 않으면 이 비디오 속도에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속도 조정 자, 그리고 이 속도 증폭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속도 증폭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자, 이번에는 앞서 움직임 속도가 2배 느린 걸로 했다면 이번엔 2배 빠른 걸로 해볼 거예요. 2배 느린 거는 1의 절반인 걸로. 그러니까 2배 빠른 거면 1의 2배인 걸로. 자, 이 값에다 클릭하고 위에 목록 단추 통해서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저처럼 뒤쪽에 있는 값이 움직여져 버리니까 1 앞쪽에 있는 1에 맞춰서 클릭하고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목록 단추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직접 여기 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이동을 해주시면 방법으로. 근데 이게 속도를 늦출 때는 괜찮은데 빠를 때는 이게 쉽게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 칸에 있는 이 숫자를 블럭을 잡고 그러니까 지운 다음에 2라고 직접 써주셔도 돼요. 2라고 쓰고 엔터. 자, 그런 다음에 플레이 재생단추 눌러서 보시게 되면 움직임 속도가 조금 더 이렇게 빨라진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또는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해 그러면 이제 움직임 속도를 빨리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러면 움직임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시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속도를 조절해 주신 거에 대해서 확인 단추를 눌러서 잠시 제일 앞쪽으로 미리 보기 창에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 한번 했다가 첫 번째 이 앞장면부터 시작해서 플레이. 영상의 움직임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소리를 제가 일부러 좀 꺼놓은 상태라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앞쪽으로 잠깐 돌렸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음악이 이렇게 들리고 있던 거였는데요. 자, 속도가 좀 느려진 구간으로 갔더니 뭔가 이렇게 좀 음악 소리도 그렇고 뭔가 잡음 같은 것들도 그렇고 빨리 한 거는 또 음악 소리라든지 말소리 같은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는 거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속도 조절하는 것들 영상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재생 중인 동안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 분할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임 속도를 잠깐 조절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영상에 제공되고 있는 색상을 저희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클립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해 놨었던 영상 중에 네 번째 클립을 이용을 해서 네 번째 이 클립을 선택을 하고 선택해준 클립을 기준으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교정,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 색, 밝기, 선명도, 선명도 등 조절해 주시는 기능 중에 조절 중 흑백으로 영상 흑백으로 설정 해보는 방식인데요. 자, 해당 기능은 저희가 이제 교정 그리고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조명 설정, 렌즈 교정 등의 메뉴를 통해서 혹시라도 해당 영상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다거나 했을 경우 또 저희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네, 흑백으로 조절해 주시는 건 색상 조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보실 수 있으세요. 색상 조정. 네, 색상 조정. 그래서 노출, 밝기, 대비. 판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향상 메뉴 중에 색상 조정. 자, 노출, 밝기, 대비, 색조 등의 메뉴를 통해서 저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채도라고 합니다. 색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제 선명도를 조금 흐리게, 진하게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채도를 좀 더 진하게 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색이 좀 더 진하게 바뀌게 돼요. 자, 제가 약간 전체적으로 조명이 조금 붉은 곳에서 영상을 찍었던 거라 잘 티가 안 나는데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자, 채도를 반대로 이제 낮춰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좀 전까지는 컬러로 돼 있던 영상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영상 촬영한 곳에 그 위치에 따라서 좀 어둡게 찍혔다 그러면 여기 노출 밝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통해서 사진의 밝기, 어둡기 이런 것도 조절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밝기, 노출 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둡다 싶으면 환하게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이제 채도라고 하는 것 통해서 영상을 흑백으로 수정을 해주지만 흑백으로 했을 때 영상이 너무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채도만 수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채도를 이용 흑백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노출, 그 다음에 밝기 등 이용, 그래서 추가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해당 작업창을, 편집창을 잠시 닫았다가 플레이 마커 위치는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편집창에서도 현재 있던 위치에서 약간 앞쪽으로만 잠깐 클릭. 네, 시간 표시를 기준으로 약간 그 현재 편집 중이던 클립의 앞부분으로 왼쪽 부분에 이 시간 표시를 맞춰서 클릭하거나 또는 플레이 마커 위치를 약간 앞쪽으로 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레이 재생 단추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 컬러로 재생 중이던 영상이 이렇게 흑백으로 바뀌어서 영상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이제 영상들 편집하시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잠시 멈췄다가 잠시 제가 소리를 좀 켜놓은 상태라 영상은 확인이 되시는데 아마 소리는 좀 확인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제가 흑백 처리했던 게 네 번째 클립이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클립. 자, 이 네 번째 클립을 기준으로 그 다음 클립. 자, 이 네 번째 클립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 재생 단추 눌러서 네 번째 클립에 현재 편집된 상태.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음악 소리도 들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해당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는 관람객들도 많다 보니까 주변에 좀 잡음들도 많이 들리기는 해요. 네, 잠깐 멈췄다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잡음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면 저는 일부 이렇게 분할을 해 놓은 거지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해당 영상에 좀 잡음이 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잡음들을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앞서 이용해 보셨던 교정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다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중 같이 녹음된 소리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 역시 교정 향상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교정 향상 중에 오디오 노이즈 제거라고 하는 거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오디오 노이즈 제거. 자, 오디오 노이즈 제거. 네, 여기 수정 메뉴 중에 5번째 있네요. 오디오 노이즈 제거. 네, 우선 이 체크 먼저 선택해 주시고 오디오 노이즈 제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자, 우선 기본 값은 정적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보시면 뭐 바람 노이즈, 뭐 클릭 노이즈 등의 이렇게 그 잡음 종류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잡음 종류를 통해서 간혹 이렇게 그 야외 활동하면서 영상 찍었을 때는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정도에 따라서 요 제거해주는 요 단계값을 배경 이렇게 좀 더 조절을 하셔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시면 잡음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본값 상태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바람 노이즈 상태로 노이즈 제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주변의 잡음들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노이즈 값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 자, 주변의 잡음은 그대로 있는데 오히려 배경음악이 좀 안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배경음악이 약간 좀 들리고 있던 장면이었는데 배경음악이 좀 거의 안 들리고 있는 상태라 자, 그럼 바람 노이즈 말고 정적 노이즈라고 하는 걸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 정적 노이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그 잡음 그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잡음들을 좀 제거를 하는 거라서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뭐 바람 소리 칙칙 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제거를 하는 건데 바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티는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노이즈 제거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해당 클립을 통해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클립을 통해서 또 연습을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고요. 자, 바람 노이즈, 바람 소리가 별로 들리지가 않아서 최대값으로 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소리가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기는 해요. 소리가 좀 줄어든 느낌으로 이렇게 또 편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 걸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소리가 조금 잘 들렸던 클립을 기준으로 네, 요 클립에다가 한번 네, 요 노이즈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 선택란 요 체크돼 있어야지 되고요. 자, 바람 노이즈라고 하는 거 통해서 노이즈 값을 조금 최대화하고 재생. 네, 거의 배경음악이 안 들리고 있어요. 바람 노이즈를 최대값으로 넣었더니 그래서 이게 지금 재생 속도 자체가 좀 느리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들렸었던 배경음악 자체도 노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소리를 줄여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정 향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상의 색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디오 상태도 좀 수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편집이 다 끝난 경우는 해당 작업창을 이렇게 닫아서 다시 일반 라이브러리 목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이제 다양한 편집 효과들 넣어보기 위해서 장면을 분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렸었던 기능들 추가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되면 자, 우선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파일에 프로젝트 저장 네. 멋진 음악 쇼 프로젝트 라고 파일의 이름을 쓰고 저장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이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대로는 저희가 이제 뭐 수정만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완성본은 안 됩니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유튜브 상으로 올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동영상 저장해 주실 때는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저장. 요건 이제 편집본이 되겠습니다. 편집본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영상 제작. 이게 이제 완성본 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일이 되는 거죠. 동영상 제작해 주실 때는 가장 첫 번째 요 AVI라고 되어 있는 걸 하게 되면 저장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돼요. 요 영상 대비. 그래서 여기 윈도우 네 번째 H264AVC라고 되어 있는 형식의 제작 메뉴에서 제작 메뉴 중 H264 그리고 AVC 방식 AC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거나 또는 여기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장치 종류를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걸로 해주시면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용량으로 저장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서는 표준 2D 표준 2G에서는 H264AC로 해주시거나 또는 똑같이 제작 메뉴로 들어가 주시는데 장치에서 안드로이드 자, 요거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맞는 최적화 크기이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 작은 용량으로 해서 저장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화면 크기들 이렇게 조절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크기 보통 이제 용량이 좀 크게 해서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1280에 720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저장을 해주시기는 하는 거지만 이제 컴퓨터로 보실 때도 이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화면 크기는 1280에 720 해주시면 되는 해상도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상 저는 좀 작은 크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크기로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오른쪽에 오시면 내보내기 폴더 있어요. 내보내기 폴더 점점점 메뉴 단추를 통해서 저장 위치 자, 파일명 멋진 음악쇼라고 이름 써서 저장할 거고요. 해상도 정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보내기 폴더 사용 폴더로 변경 점점점 더보기에서 사용 폴더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시작 단추 눌러주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왼쪽 하단 시작 클릭 여기까지 해주시면 동영상 제작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동영상 저장까지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편집은 한두 번 해봐서는 이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에서 연습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